한국과 미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매주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뵐 날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당연히 현재의 여론과 판세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참 이 선거라는 것도 알 수 없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 그 가자 지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뉴스가 있죠. 그걸 조금 전해드리면서 미국 대선과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러자니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특히 이제 한 주일 사이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정말로 이제 팽팽해졌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 하는 것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크라이나, 한국까지도 한번 돌아봐야지 되는 그런 그 시점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꼭 미국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실 텐데 미국에선 그럼 선거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무엇을 각 도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다 그 세상의 추세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 관광 후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은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불길한 예감으로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나? 경고음은 분명한데 트럼프 굳히기가 된 것인가? 트럼프 후보 진영에선 이거 보나 마나야 뭐 선거인단 270표 확보하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300표 넘는 것은 우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전국 여론조사 대부분은 해리스 후보가 앞서지만 지지폭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일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합주도 북부에서 앞서가지만 역시 그 앞서가는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쏟아져 나왔던 그런 기간이고요.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다가 다른 뉴스를 먼저 말씀드려야지 되겠다 싶어서 현재의 지지율 판세는 뒤로 조금 미루겠습니다. 선거가 20여일 남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걸 증명한 하나의 사건이 제가 오늘 그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리더 야히야 신와르 최근에 이 하마스의 리더가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암살을 하고 나서 그 리더를 이 사람이 또 숨졌습니다. 이번에는 암살이 아니라 살해된 거죠. 수배 명단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와르는 10월 7일 이스라엘 그 테러 공격 사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고 미국 대선에도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탄야후 사이에 서로 통화도 하고 한다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뭐 거의 20번을 만났으니까요. 이 아이야 신와르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전전반칙이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23년 동안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협력을 한 팔레스타인 사람을 뭐 살해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워낙에 막강하니까 가둬두고 싶어서 23년을 수감을 했고 2011년도에 이제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풀려났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테러 공격 사건을 설계를 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에덜 교도소가 뭐 악명이 높잖아요. 거기에 있었을 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이스라엘 의사가 그 뇌종양을 제거시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 뭐 어떤 국가마다 룰이 있으니까요. 죄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그 이집트하고의 그 국경이죠. 라파. 그쪽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저격수에 의해서 숨졌죠. 시신에서, 3명의 시신에서 어머 얼굴이 이거 아는 사람이네 하고 봤더니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외과 의사가 살려놓은 이 신화를 이스라엘의 저격수가 결국은 그 목숨을 끊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해리스 후보 당장 위스콘신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뭔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중동 문제.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외부 무슨 외교 정책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투표를 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 중요합니다. 뭔가가 잘못돼서 만약에 선거 직전에 뭐 유가라도 확 오른다면 굉장히 민주당에는 악재죠. 위스콘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날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좋은 날이고 이제는 전쟁을 끝낼 기회를 맞았다. 인질 석방이라든가 휴전 이런 것을 다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대통령이 힘을 잃어가고 새로운 그 후보가 해리스 후보가 힘을 얻어가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주를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헤드도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마스의 헤드도 암살을 했고 이번에 또 살해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사주하고 있는 이런 그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이스라엘이 제거를 한 겁니다. 제거를 했으니까 이란의 대리 세력이 그야말로 몰살됐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승리했다. 네타냐후가 이렇게 선언할 만하죠. 물론 네타냐후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쟁을 잘 협상을 하면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인질협상? 해리스 후보 말 맞다나 물론 인질협상이 더 어려워질지도 그건 알 수 없죠. 하마스가 말하자면 순교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이 사람 그 신화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감옥에 있을 때 뭐 소설도 썼던데 그 소설에 보니까 뭐 순교자 비슷한 이런 소설도 썼는데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동의 긴장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이스라엘이 목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암살되거나 사살됐기 때문에 maybe 이걸 이란의 지도자도 원했으리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이란도 지금 그 경제도 나쁘고 힘도 약한데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국내에서 여러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란의 직접적인 우리나라에 뭔가 이스라엘이 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죠. 중동의 긴장이 일단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맞은 것일 수도 있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이제 물론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갑자기 유가가 확 올라가고 개솔린 값막 확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말씀드리고 한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 오늘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 탓이다. 시작해서는 안 됐다. 젤렌스키가 시작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오바마가 아예 그냥 크림반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 뒤에 이런저런 일이 섞여서 젤렌스키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트럼프 후보가 요즘 해리스 후보보다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짐작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 될 수 있겠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걸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고 휴전도 굉장히 러시아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유럽이
안보상 위험해지죠. 이건 이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교전했을 때 사망자가 있었다. 또 뭐 10,000명 정도가 대기 중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도 보도가 되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약속 같은 거,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야? 이걸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근데 사실은 이건 얼마 전에 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그 총리가, 독재자가 왔었을 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말하려고 트럼프의 집으로 가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도 얘기를 했죠. 난 푸틴과 좋은 관계다. 시진핑과 좋은 관계다. 그리고 김정은과도 아주 좋은 관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틀 연속 한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금, 그 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이틀 연속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은 아예 we have to start. 이거 이제 재협상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도 그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50-50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겠죠, 물론. 그래서 어제는 그 박스의 해리스 포크너,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목소리 좋은 앵커인데요. 카멜라 해리스는 라스트 네임이 해리스인데, 이 앵커는 해리스가 퍼스트 네임입니다. 그리고 포크너, 그 유명한 미국의 시인 작가. 이 해리스 포크너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는데 여성 유권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한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한국에 대해서 we have to start,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을 해야지 되고, 하루 전날은 시카고 그 경제 그 이벤트에서는 뭐 주한미군이 40,000명이라고 하더니 하루 사이에 또 2,000명을 늘렸습니다. 42,000명. 너무나 위험하다. 북한이 핵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이거 그 전날도 시카고 클럽에서도 말한 겁니다.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한국이 한 푼도 내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다 협상해서 돈 내게 했는데, 이건 바이든을 욕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협상해서 돈을 안 내게 한다. 머니머신, 부자 나라라는 뜻이죠. 부자 나라가 왜 무임승차를 하지? 협상을 시작해야 돼.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시카고 클럽에서는 내가 대통령이면 지금 한국에서 100억 달러 연간 방위금 분담금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카고 클럽에서의 그 인터뷰가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이 맡아서 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의 전에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고, 이 사람은 자꾸 이슈를 다른 것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그런데도 구태여 트럼프 후보가 잠깐만요, 곧 끝나요. 이 얘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면서 구태여 한국에 뭐 방위비 분담금을 안 낸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국회를 통과를 해야지 된다고 한다. They went crazy. 미쳤어. 뭐 노노노노 우린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클립을 봤다면, 아,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6년도에 다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해서 하기로 한 그 액수의 거의 9배가 이제 100억 달러인데, 그 정도로 하겠다. 이거 이제 한국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정은과 친하다, 이 얘기를 아무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트럼프와 이런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과 판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 판세, 지지율과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역학관계 같은 것을 다 이제 그 합산을 해서 낸 네이실 버시, 역시 그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모델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가 약간 앞섰다. 선거인단을 얼만큼 가져갈, 여기서. 어제는 해리스 후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앞섰거든요. 오늘은요, 트럼프가 50.2,
해리스가 49.5 선거인단 이길 확률. 어제는 해리스가 50.3, 오늘은 그리고 트럼프는 49.4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아직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 실버 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커로 그 후반에 110대 109 농구 경기와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리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직 20여일 남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모델을 다 넣었지만 여론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엄청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는 이 네이 실버 씨 같은 경우가 분석하는 거 보면 막 280 몇 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구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 트럼프 후보 측의 뭐 지원을 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가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표본을 누구로 잡느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그 표본까지 다 넣어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명히 트럼프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조금 더 해리스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누가 이긴다고 예상을 하느냐? 모른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00번 돌려보면 해리스가 52번, 트럼프가 48번이더라.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고, 경합주는 아직까지 물론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하이 퀄리티 여론조사나 하이 퀄리티인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 선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네 군데는 아직 해리스가 앞선다. 북부의 블루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네바다.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폭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거의가 다 1% 미만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약간 해리스 후보보다는 많이 2%, 1%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볼까요? 폴리마켓은 갑자기 너무 어머! 드디어 이제 오늘도 3.5%포인트가 올라서 62%, 트럼프 38%, 30%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베팅하는 거니까요. 모든 여론조사의 표본을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돈을 대니까 정확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 그 표본을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높고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이 같은 베팅 사이트에는 어떤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많았던 적이 없어요. 물론 트럼프가 한 70%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바이든과의 대결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모든 여론조사가 아직도 잡아내지 못하는 그 유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샤이 트럼프를 못 잡았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샤이 해리스를 못 잡았으면 해리스가 되는 겁니다. 어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데 공화당 전에 정치인이었던 사람, 트럼프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 100명 정도가 쭉 나와서 절대로 트럼프는 안 된다. 민주주의 세계에 다 위협이다. 너무나 위험하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겨냥하는 사람은 공화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그리고 팍스와의 인터뷰, 어제 그 팍스와의 해리스 후보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이 여우굴로 들어갔다. 팍스가 여우잖아요. 여우 뱃속까지 들어갔다. 근데 살아남았다. 이 팍스의 어제 사회자였던 브렛 베이어가 굉장히 사회자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토론하는 사람처럼 계속 말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아서 왔거든요. 어떤 때는 그 사회자가 약간 좀 당황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이제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팍스를 보는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나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을 한 것이고, 트럼프는 이제 계속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많이 다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누가 투표장에 누구를 더 많이 데리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조지아주, 물론 트럼프가 이기고는 있습니다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10월 29일이거든요. 투표 선거날 엿새 전입니다. 엿새 전 맞죠? 10월 29일, 투표 날은 11월 5일. 거기 가서 선거 유세를, 민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를 한 적이 없지만 그 미셸 오바마가 거길 가는 거고, 그리고 뭐 하이 퀄리티 여론조사 결과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해리스 후보가 그 허니문 완전히 끝나면서 앞서가기는 하는데 그 앞서가는 그 차이를 트럼프와 줄이고 있다. 과거에는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면 지금은 샤이 해리스가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는 어떤 때는 선거 유세를 하다가 누군가가 아파서 쓰러지고 하면은 30분 정도 음악만 틀고 가만히 서서 춤도 추고 그런 적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면서 그런 지역에 무슨 군대를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뭐 히스패닉계 표를 많이 받아야지 되니까 그 타운홀 미팅에서는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숨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마 주의를 받은 것 같아요. 예의를 차리도록. 전 대통령이니까 놀라는 표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숨진 사람 무슨 5명에 나중에 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처럼 저렇게 정말 말 그대로 막가파처럼 해야지 되는데 너무 그냥 정상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강하다는 말을 못 듣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팍스에서 아주 강하게 그 팍스의 트럼프의 대리인처럼 이렇게 했었던 그런 그 브렛 베이어를 뭐 어떤 부분에선 누르기도 했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매체가 대선 후보와 인터뷰를 했을 때 아무도 누가 이겼다라고 재지 않습니다. 그 나와서 인터뷰를 한 후보가 잘했다 못했다로 하는데 그 팍스이기 때문에 팍스는 너무나 친트럼프니까 팍스의 진행자가 이겼어, 해리스가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는 인터뷰에 어쨌든 적진에 완전히 사자굴로 들어갔잖아요. 라이언스 댄으로 들어갔죠.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거기에 들어가서 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빨리 랩업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방탄유리요. 무슨 선거 사무실에 가면 한 뼘 두께짜리 2개를 방탄유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군대를 뭐 보낼 수도 있다 이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주나 도시 다 지금 서로 비상사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미국에선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에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여론조사는 있고 문화의 징후를 읽어라. 어떤 문화가 선거에서 이기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1940년대 우디 가트리라는 가수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뭐 등등 뭐 We shall overcome 등등 많은 것을 노래하고 부르고 작곡하고 한 우디 가트리가요. 그때 God bless America 이걸 없애버리고 This land is your land를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권을 주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당선됐고요. 84년도에 레이건이 그냥 이길 것이다 했는데 압승했죠. 그때도 시대정신, 지금은 추락해버린 커스비 쇼, 그냥 커스비는 미국의 아버지, 패밀리 밸류 막 이런 것을 나타냈던 시절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런 분위기. 이번에는 해리스 쪽에서는 여름에 그 찰리 XCX, 영국의 젊은 가수요. 뭐 카멜라가 좋아 뭐 이런 우리 젊은이들과 마찬가지야.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죠.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얼마 전에 지지를 했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키드락, 헐크 호건, 그 레슬러요. 아니면 뭐 카니에 웨스트 이런 쪽이 이길까? 이런 쪽이 이길까? 여론조사는 너무 지금 의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고 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문화적인 추세로 보면 된다 하는 그 어피니언을 쓰신 분은 그래도 성함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죠. 자, 맨 끝에 보면은
존 케네스 와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 그 명예교수세요. 카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에. 미국 지금 이런 좀 복잡한 분위기고 다음 주에도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간다. 반전이 되지 않고 하면은 이번 주보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때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 관광 후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엿새가 남았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춥다고 하던데 미국도 갑자기 오늘 엄청 추워졌어요. 왠지 하늘빛도 그렇고 옷장을 보더라도 쨍 하는 밝은 색깔보다는 좀 가을 색깔을 입고 싶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지원하시는지 후원하시는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